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입니다. 김대중 칼럼. 김대중 칼럼에 김대중 씨는 정치인 김대중이 아니라 조선일보 유명한 칼럼니스트 김대중 선생입니다. 아주 대기자죠.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에서 잔뼈가 굵은 조선일보 맨입니다. 이분의 칼럼은 아주 유명하죠. 특히 정치 칼럼. 상당히 해안이 쭉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칼럼인데 오늘 윤한동주라고 나왔습니다. 5월동주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5월동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뭐 원수지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둘이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같은 뜻을 해야 망하지 않지. 다른 뜻을 하면 둘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배가 넘어지면 뭐 다 둘이 빠져 죽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윤한동주라는 말을 딱 김대중 칼럼이 썼는데 이거는 매우 시적절하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한 배를 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배를 탔죠. 한 배 중에서도 운명이 똑같은 한 배를 탄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들 측근들의 말을 잘못 듣고 만약에 뭐 김경률이라든가 진중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통령에게 칼을 겨눈다면 둘이가 다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동훈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윤한동주는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배가 넘어지면은 같이 파선한다. 혼자 파선한 법은 없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쪽 망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검찰 출신 아니냐 이게 둘이. 한 사람이 누구냐? 국가원수가 그분이 한동훈을 사실은 이끌고 끌고 다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러니까 동종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직계동종이에요. 직계동종.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실패하면 한동훈은 여지없이 완전 파괴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똑똑이들 그 보좌하는 사람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이죠. 참 재밌는 하나의 그걸 봤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동훈을 고발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를. 댓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드루킹이니 뭐니 뭐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칼럼에다가 아니 민주당 이 XX들이 한동훈 대표를 고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이 당대표 가지고 싸울 때는 싸웠더라도 아군 우리의 편을 갖다가 쓸데없는 고발을 할 때 그거 화가 안 납니까? 그게 바로 우리 보수정당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좌파들은 그걸 잘해요. 근데 이 보수정당은요, 너무나 깨부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많이 깼죠? 많이 깼어요. 한동훈을 많이 깠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안 깠습니까? 한동훈 나경원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한동훈도 자기가 수사상 지득한 그런 비밀적인 이러한 얘기들을 퍽 깠잖아요. 뭐냐?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나경원이가 잘했던 거 원내대표 할 때 선진화법 위반한 거 있잖아요. 그때 검수완박 그 나쁜 걸 갖다 몸으로 맞고 막 이런 지경 아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가 그때 나한테 부탁했지 않냐. 나 좀 살려달라는 이런 식으로 부탁했지 않냐. 그거에 공수 취하해달라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가 노했다. 법은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서로가요. 서로. 이 경쟁하게 되면 있는데 근데 마지노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마지노선이 안 지켜진 최초의 사례가 이번 사례입니다. 당대표 이번처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그걸 갖다가 약점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 민주당 이 야비한 자들이 이걸 약점 잡아서 고발을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먼저 고발했냐? 한동훈 대표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거든요. 너희 웃기는 짓 하지 마라 말이야. 이건 당내에서 이런 일이 얘기가 되고 하는 건 당내 선거제를 잡을 땐 별소리를 다 하는 법이다. 뭐 이런 요지로 얘기하면서 일단 한동훈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 어저께 신문에 났잖아요. 한동훈 고발 딱 해가지고 그랬더니 댓글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한동훈 비판을 하다가 어째 한동훈을 이렇게 방어를 하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당대표 돼가지고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싸움이 딱 끝났으면 둘이 합력을 해서 이 윤한 동주 바로 그 말입니다. 망하면 둘 다 망하지 혼자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배를 함께 탔는데 아니 어디서 당대표 된 겁니까? 윤 대통령 때문에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때문에 당대표 된 겁니다. 그 당대표 만들었다고 옆에서 내 1등 공신이다, 뭐 2등 공신이다, 3등 공신이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냥 말들이 많던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등 공신이고 2등 공신이고 3등 공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당대표 만든 1등 공신은 딱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안 했으면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되고 한동훈에 대한 이 비판도 비판다운 비판을 이제는 해나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어저께의 비판과 오늘의 비판은 달라야 된다. 어저께의 비판 속에서 벌써 민주당은 탁 그냥 태클을 걸고 고발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 민주당이 이들은요 정말 사악한 뱀하고도 같아요. 독사들하고 같아요. 딱 머리 들고 있다가 구경을 하다가 요거 우리한테 이익이 있겠다 싶은 걸 하나씩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고발 조치를. 어저께 한동훈 대표 고발 받았잖아요. 선거 때 일어난 일 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때는 가당치 않다 제가 표현을 한 걸 가지고 뭐 그런 표현하는 나한테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전 개의 안 합니다. 네.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 신념대로 합니다. 윤한동주 딱 그러니까 오늘 김대중 칼럼에 딱 보니까 윤한동주가 딱 나왔어요. 옳거니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같은 배를 탔지 않느냐.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제 딱 운명이 같은데 뭐 한동훈이 정말 날고 기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대통령 손바닥이고 대통령 운명은 한동훈이가 뛰고 하면 같이 배가 넘어지면 같이 엎어진다. 이런 거 맞습니다. 윤한동주. 이런 칼럼, 재밌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고 상당히 운명적인 칼럼을 받아들여야 된다.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것은 국민 눈높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 눈높이 기준이 어디냐 이거야. 국민 눈높이는 국민이 바라보는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시각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국민 눈높이란 거는 포퓰리스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남미의 소위 체게바라라든가 뭐 있죠. 마담 페론이스트들, 페론 대통령이나 마담 페론 부인,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그 노래의 그 주인공 마담 페론 또는 룰라. 이 남미가 옛날에 가장 부국이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데 지금 저렇게 된 이유는 다 뭡니까? 다 국민들이 어리석었고
포퓰리즘에 속았고 그 나쁜 정치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국민 눈높이 국민이 달라 돈 줘 하니까 뭐 예산이고 뭐고 다 갈라줬죠. 이걸 갖다가 맨 처음 시행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포퓰리스트. 코로나 때 돈 줘. 돈 자기 돈이 아니야. 그래서 나라 곳간을 다 털어먹었어. 나라 빚이 말이죠. 70년 건국 이래 600조인데 지 혼자 5년 동안에 400 몇십 조를 올려가지고 1000 몇 조를 1010조인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20조인가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다 곳간 다 털고 다 나눠주고 선거 때 나눠줘가지고 선거 확 올려놓고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에는 공신입니다. 국가 돈을 가지고 딱 할 때 다 전 국민한테 풀어줬으니까 선거 앞에 예? 완전히 살포를 했죠.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 문재인은요 역사상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 반드시 국민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북한 주적하고 내통을 했잖아요. 내통 안 하고 어떻게 도보다리에서 USB를 줍니까? 내통 예 맞아요. 안으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또 가서 평양에서 연설을 했죠. 자기 말로 나는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입니다. 아니 북쪽 대통령이 있어요? 서쪽 대통령이 있습니까? 동쪽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지금 뻐젓하게 평산마을에서 제왕처럼 굴고 있습니다. 경호원 65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무지한 만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제일 호혜호식하고 지금 있는 사람. 예. 이걸 조사를 안 한 사람이 이원석이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둘이 문하고 이원석이하고 뭔가 내통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할 때는 상당한 뭘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관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윤 대통령 여기 국민 눈높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은 걸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뜻. 바로 국민 눈높이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병대 사건을 특검으로라도 풀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과하고 특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거북해가지고 눈높이로 치장 또는 위장한 것이라고 이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분노했고 그 좋던 형제지교가 깨진 겁니다. 아니 분노할 만하죠. 대통령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뭐 당대표가 됐지만 이 부분 인간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고 냉철하게 따져도 이런 때는 눈높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상당히 그 어떤 부분에 한번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거나 이렇게 해야지 마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형제지교란 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이끌었던 국힘당이 하여튼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가 전당대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거에서 망하고 패하는 거는 그거는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부터 말해서 한 대표는 왜 또다시 그 일에 말려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과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도 이젠 좀 지쳤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고 있다. 무슨 사과를 하란 말입니까 지금 와서. 이용될 대로 이용되고 악용될 대로 악용되고 한 그 디올백이 이제 그 디올백 무슨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사과는 고사하고 사과 이상의 지금 몰매를 맞았는데 무슨 사과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과 논쟁은 이제 시효가 지난 거예요. 사과가 썩어도 썩었습니다. 썩은 사과예요. 이미 다 버린 사과를 왜 자꾸 사과하라 그러냐. 그건 누가 그게 설득력 있느냐고.
진중권도 끼어들고 김경률도 끼어들고 뭐 당에서 뭐 이제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당대표 되니까 하는 사람들은 사관이 뭐니 대도 않은 헛소리 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제발 그런 사람들을 권력 쓰레기들. 김대중 이 언론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각자가 이미 판결을 다 마음속으로 다 이미 다 내렸습니다. 아, 이거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은 잘못했고, 아, 이제 지겹다. 사과하지 마. 듣는 사과 기분 나빠. 듣는 사과 썩었어. 이미 다 없어졌어. 그런데 뭐 사과하라니 뭐니 지금도 사과 나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검찰에서까지 사과를 했어요. 검찰에서 사과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검찰총장이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뜻이 아니었냐 이거야. 말은 안 했어도 뭐예요. 갑자기 아니 문재인도 수사 안 하고 이재명도 수사 안 하고 이준석도 수사 안 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임기를 갖다가 3, 4개월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법불악이라는 말을 딱 사용하면서 말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그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자기가 마침 우국지사인 마냥. 아니 그래 놓고 검찰을 갖다 거기다 또 붙였어요. 둘이 디올백 파트 하나 또 무슨 뭐죠? 도이치모터스 하나. 도이치모터스는 대통령이 국민들 다 알아요. 도이치모터스에도 국민들이 뭐 신이 나서 뭔가 하고 귀를 쫑긋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이치모터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왜?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또 두 번째 탈탈 털어도 문재인 때 얼마나 털었어요. 2년 동안 이성윤이가 그걸 집중적으로 털었다고. 업적을 내려고. 네. 집중적으로 털었는데 못 털었어요. 중앙지검장이. 경희대학교 유일한 그 당시에 신복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목 앞에다 갖다 놓고 중앙지검장 갖다 놓고 검찰총장을 추미애하고 둘이서 곰바위를 쳤습니다. 그냥 둘이서 그냥 계속 돌로 두드렸어요. 수사권 뺏어버리고 검찰총장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느냐.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 윤석열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절대로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알아서도 안 되고 보고해서도 안 되고 비밀로 해서 잡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에 이 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이 바로 그게 추미애가 명령을 발했던 그 사건에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절대 검찰총장에게 보안 조치해야 된다. 윤석열에게 보안 조치가 아니고 검찰총장에게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 지시를 받아가면 안 되고 보고를 해서도 안 되고 비밀로 해야 된다. 자, 그것이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은 그렇게 해야만 된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그 보고 안 했다고 국민들 앞에 가서 무슨 성명 발표하고 7초간 침묵을 하더니 한 검찰총장 와 이러십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 문재인 시대를 왜 이 문재인을 못하게 했나? 이제 다 알려졌어요. 아무리 자기가 부인을 하더라도 벌써 윤상현 의원이 이게 당 대표 후보 나오는 5선 의원입니다. 성명 발표했잖아요. 네, 입장 발표했잖아요. 내통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하고 딱 그냥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지금 이런 꼴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이게 검찰총장 꼴이에요. 그럼 검찰총장 하면은 한동훈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이 실령 안 했다 하더라도 한동훈하고 친구인지 뭔지 모르지만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아주 절친이고 추천을 하고 그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은 열화처럼 문재인을 수사하라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이거 나라를 갖다가 북한에다 바치려고까지 한 사람인데 어떡하느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9.19 군사합의고 뭐고 말이지. 군인을 세상에 군 통수권자가 훈련 못하게 한 통수권자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있습니까 그게.
문재인이 못하게 했잖아요. 군사훈련. 한미동맹 군사훈련 못하게 딱 금지시켰습니다. 예. 이런 자를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북한의 그 앞에 제일 중요한 이 GP를 갖다가 13개가 그 지역별로 쫙 있는 거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자진 폭파. 그것뿐입니까? 원자력 싹 없애버리고. 그래 놓고 북한에는 뭐 원자력 무슨 뭘 지어준다느니 발전소니 뭐니 헛소리 좀 이런저런 소리가 흘러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궁금증을 좀 풀어달라 이거예요. 조사 좀 하라 이거 명백하게. 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꼴이 된 원인이 뭐냐? 북한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된 거는 바로 문재인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부정합니까? 다 알죠? 국민들도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선거에서 졌죠. 그런 만큼 이제 국정으로 넘어가자고 이제는 한다 이거죠. 탄핵놀이에 이제 침몰된 야당, 또 개딸, 이 사람들은 디올백하고 이 문제를 천년만년 붙들고 시비하고 싶어. 디올백이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300만 원짜리 그 백이 그대로 있는 건데, 봉투 그대로 뜯지도 않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자들은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목사 하나를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거의 이 말전에는 이자 이거 완전히 사입이 교활한 정말 입만 안 그러면 그냥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정말 생긴 대로 노는 놈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긴 대로 노는 놈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저 아버지 친구라 해서 이렇게 만나주고 아버지 친구의 아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 아들 중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면 참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이 몰카로 가지고 한 행위를 보면 말이죠. 저게 인간입니까? 목사요? 진짜 목사입니까? 저는 가짜 목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가짜일 거다. 네. 저런 게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한테 먹이를 갖다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나라가. 네. 이제 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아주 명백해야 됩니다. 당을 갖다가 정부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한 대표 우선적 과제라고 김대중 언론인은 얘기합니다. 당을 정부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한동훈의 우선적 과제다.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은 윤석열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아니냐? 그거 부정할래?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한번 지금쯤 검사장 했겠죠. 검사장은 이미 문재인이가 시켜줬지만, 그때 수사 잘했다고 시켜줬겠죠. 예. 근데, 검사장으로서 지금 지검장 정도 하겠죠. 대통령이 없었으면 중앙지검장이라도 했겠습니까? 한동훈이. 예. 지금 한 거를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보죠. 두 사람은요, 한국 검찰을 대표하는 같은 동종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종인이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이거야.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망하게 돼 있다 이거야. 지금 한 대표는 한 대표 체제에서 정통 보수 정당을 개혁하는 게 지금 개혁한다고 옆에 주위에서 장동혁이 최고위원 돼가지고 지금 반쪽짜리 원래 반쪽짜리였습니다. 보궐선거로 들어와가지고 2분지 1도 채 안 되는 2분지 1선이 다
딱 사무총장 되더니 지금 큰 소리 꽝꽝 칩니다. 마치 그가 한 7선 6선 되는 거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게 소위 오만하면 안 된다. 이 겸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처지에서 정통 보수정당을 개혁을 한다니까 막 개혁 무슨 뭐 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입에 달고 있는 게 변화하고 개혁입니다. 변화 개혁하는 사람 가만히 쳐다보면요. 그 얼굴에는 변화는 고사하고 눈 동자만 왔다 갔다 어디로 왔다 갔다 권력 어디로 권력 어떻게 하면 내가 콩고물 떨어지지 이것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에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하고 느껴지는 것은 저뿐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한 대표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정당 생활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당 중진들을 압도할 정치 경력이라든가 정치 능력이라든가 정치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당을 젊게 개혁적으로 좀 활성된 보수 쪽으로 리버럴한 보수 쪽으로 이끌 것으로 언급되고 지금 있죠 지금. 근데 현실이요. 그렇게 녹록 안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죠. 대통령으로서도 해내지 못한 당을 갖다가 장악을 못했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당했어요. 대통령이. 몇몇 젊은 이렇게 개곤 지휘자 있죠. 지휘자. 개곤 지휘자. 정상적인 지휘자, 상임 지휘자가 아니고 개곤으로 손님으로 불러오는 지휘자. 저도 개곤 지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지휘자입니다. 정상적인 합창단 정식 지휘자고 제 음악 전공도 했어요. 제가. 예. 근데 그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몇몇 개곤 지휘자들 데리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천만에요. 그거는 현실 모르고 있는 욕심이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 개곤들 젊은 개곤들 진중권이 나 저 혼자 저 누구야 그 김경률이 또 누구 장동혁이 또 누구 이자들 데리고 내가 하면 이 참신한 자들 데리고 참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이 참신합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다 이길 수 있다. 현실 극복하고 제가 비판을 한 게요.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당대표 딱 나올 때 선언할 때 국회에서 딱 선언할 때 잘못한 게 정부하고 대통령실과 수평 관계를 갖겠다. 수평적 관계를 갖겠다. 그거 한동훈이가 얘기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비판을 했죠. 제가. 수평적 관계를 물고 늘어지고 그걸 비판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대중 칼럼 쓴 이 언론인은 그 말입니다. 그 수평관계 웃기는 소리야. 수평이란 말은 쓰지를 않았지만 수평관계라는 게 성립이 불성립이라는 거죠. 아니 수평관계는 한동훈이가 얘기했고 비판은 내가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바로 이 김대중 칼럼의 핵심은 수평관계가 될 수 없고 5월 동주야. 같이 배를 타고 있어. 대통령이 망하면 너도 망해. 한동훈이가 망하면 대통령도 망해. 뭐 이런 얘기 5월 동주를 갖다가 빗대어서 윤한동주로 얘기한 겁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 데리고 젊은 사람도 아니죠. 진중권이가 나이 60 넘었는데 김경률이 솔직히 말해서 김경률 참여연대 있다가 토코티브하고 말이죠. 무슨 참신한 척 하지만 지보다 내가 더 참신해요. 깨끗하고. 지가 깨끗한 척하고 말이지. 하여튼 좌파면 뭔가 좀 좌파가 입이 좀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슨 새로운 얘기인 줄 알고 그게 무슨 새로운 얘기예요. 보수 인사들이 모두 얘기했던 얘기들을 그들은 리바이벌 하는데 그 입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좌파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도 해내지 못한 당 장악을 몇몇 젊은 개곤들 데리고 개곤 지지자들 데리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과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김대중 선생의 이 글은 대단한 이 선각자적인 그 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광의로 빛나는 말입니다. 딱 한마디가. 예? 윤 대통령으로서도 해내지 못한 당 장악을 몇몇 젊은 개곤들 데리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과욕이다. 과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색창연한 보수당 노선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소수당으로 폐색이 짙어진 정당을 몇 청년들 과객들로 계획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이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해내지 못한 당 장악을 몇몇 젊은 개곤들, 손님들 데리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과욕이다. 고색창연한 보수당 노선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이 보수당 노선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소수당으로 폐색이 짙어진 정당을 몇 청년 과객들로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중대한 얘기입니까? 당내에서 벌써 친윤이니 뭐 친한이니 패거리 싸움 하지 않아요. 누구를 어디에 앉힐 것이냐 뭐 자리 싸움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미래뿐만 아니라 한 대표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도 난감한 일이죠.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정점식이란 사람 저는 얼굴도 뭐 또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어요. 나중에 지금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사람인데요. 그 이전에 정점식이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검사 출신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다선이지만 정책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안정감이 있는 조용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 임기가 또 이게 원래가 여기 정책의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으로 돼 있으면은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어. 황우여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이거 다 치워야 돼?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재원 의원이 얘기를 참 잘하더군요. 그분은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그분은 명심보감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책. 교과서 텍스트 FM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회부를 해서 지금 당헌 당규에는 임기만 1년으로 돼 있으니까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까 모조리 치는 거냐 안 치는 거냐 못 치는 거죠. 맘대로. 그러나 당대표가 와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또 한편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동훈 측에서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새로 왔으니까 새술은 새부대.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분쟁하지 말고 상임정국위에 가서 해석을 들어라. 거기서 해석을 받은 대로 그냥 해석대로 그냥 하면 된다. 상임정국위가 그건 정통 있는 이 위원회 아닙니까? 전국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 상임위. 예. 그 얘기를 충고를 한 것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한 대표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출구는 뭐냐? 유일한 출구가 뭘까?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해주고 정부를 위해서 길을 뚫어주는 소수여당으로서 투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김대중 언론인이요. 한 대표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출구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해주고 정부를 위해서 길을 뚫어주는 소수 여당으로서의 투신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거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 위세로 정부도 견제하고 야당도 다스리던 당 우위적 발상으로는 현 여소야대 정국을 절대 헤쳐나갈 수 없다. 이걸 깨달아라. 이 얘기를 김대중 언론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포용력, 지도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안아야 되고 이것이 제일 필수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포용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선거 끝나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 날 바로 거기서 지금 한 대표를 열심히 도와주라. 도와야 된다. 그게 포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러브샷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 앞에 했습니다. 그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한 대표하고 국힘당의 분골쇄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거야. 대통령이 만약에 겸손한 리더십이라든가 당대표를 대우하는 그런 겸손한 리더십도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건 서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대통령은 벌써 그 자세를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못 갖춘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보기에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열심히 자기가 끌어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어느 사람이 바로 그냥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좌파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이 돼 보면요 뒤집어지죠. 속된 말로 허파가 뒤집어지죠. 가만 놔두고 싶겠습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동생, 막내 동생, 저 막내 동생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줬던 진짜 아끼는 동생, 사랑했던 동생. 갑자기 그냥 그 대통령인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인간적인 충격. 저는 대통령이요 굉장히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내심은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렇게 많은 분 드물어요. 네. 대통령이 참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잘 봉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맞는다. 5월 동주가 아니고 유난 동주가 되었더라도 이제 깨달아라 하는 게 바로 운명의 공동체, 완전 공동체다. 이걸 알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대표가 여당의 공세에 맞받아치는 장면을 보면 말이죠. 마치 법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사가 다투는 것을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한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받아치고, 그런데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여당 대표가 검사도 아닙니다. 정치는 말싸움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대표 즉 당수는 말이 아니고 머리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당수 머리. 예. 한 대표는 이제 검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이거야. 침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정권을 지켜낼 책임이 있는 구해말 구원투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새로운 눈높이는 당정이 서로 그 눈높이란 거는 엉뚱한 데 보이지 말고 진짜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 이걸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눈높이가 어딘 줄 아나? 한 대표 딱 알아두라 이거예요. 당정이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 같이 공이 알아야 되는 건데 당과 정부가 절대 균열을 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내라. 이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예.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의 글 중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만 내가 몇 개 이렇게 갖고 머릿속에서 넣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걸 액면 그대로 제가 또 보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대표가 여당이 공세에 맞받아치는 장면을 보면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을 연상케 한다. 한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받아친다. 그런데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여당 대표가 검사도 아니다. 정치는 말싸움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대표 즉 당수는 말이 아니고 머리로 싸우는 사람이다. 한 대표는 이제 검사도 아니다. 정치인이다. 침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정권을 지켜낼 책임이 있는 9회 말 구원투수다. 9회 말 구원투수로 딱 들어와서 홈런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 새로운 눈높이는 뭐냐? 최상병 특검이고 뭐고 디올백이고 이런 게 국민 눈높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과가. 이미 그건 다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미 지나간 세대의 것이다 이거야. 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 새로운 눈높이는 당과 정이 서로 균열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소명, 이게 바로 9회 말 구원투수가 해야 될 눈높이다 이거예요. 예. 유난히 갈등하면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는 보수의 반역자들일 뿐이다. 아,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 한동훈 씨 특히 명심해야 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갈등하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보수의 반역자들이 된다는 것. 이재명을 도와주니까 보수의 반역자가 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 김대중 언론인의 이 말. 제가 들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좀 듣기 싫었고 고깝더라도 이게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누구냐? 국민의 눈높이 하는 그 대상이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뭘 당신들에게 원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침몰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정권을 지켜내라 이겁니다. 9회 말 구원투수가 당신들이야 이거. 당신이 구원투수로 지금 들어왔지 않느냐 이거야. 당대표로. 그러니까 국민 새로운 눈높이는 당정이 균열하지 않는 거다. 싸움을 하지 않는 거다.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내라. 두 분이 갈등하면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게 되고 이재명을 도와주게 되면 결국 보수의 반역자들이 된다. 그뿐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요. 딱 요것만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이 중요한 얘기가 이 속에 숨어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은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한동훈도 대통령도 둘이 같은 배를 타서 절대로 같이 꼭 껴안고 그 배를 목적지에 도달시켜야 됩니다. 절대 난파 갈등을 일으키면 배가 난파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 죽습니다. 이재명만 좋아합니다. 이재명이가요. 당대표 할 때 싸우는 걸 보고 그걸 딱 하나 집어가지고 어저께 고발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예. 쟤네들은 조그만 꼬들이 있으면 아니 디올 빼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빼가지고 지금까지 이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혼돈시키고 그 빼가지고 또 김경률이라는 자는 마리 앙뚜아네뜨니 무슨 뭐 디올백을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대통령실을 흔들어 놓고 국가를 흔들어 놓고 그런 망아지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조그만 걸 잡고 흔들어댑니다. 그들 앞에 약점이 안 잡혀야 됩니다. 싸울 때는 안에서 싸우고 밖에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이거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적극 보호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이 공격을 하면은 외부에서 이재명 패거리들이 공격을 해올 때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제가 칼럼을 하나 썼더니요. 아니, 칼럼이 아니고 이 방송을 했습니다. 딱 기사를 보고, 한동훈을 고발했다는 거야. 이번에 그 있잖아. 댓글이니 뭐니 뭐 이런 댓글 팀이니 뭐니 뭐 그런 말을 이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서로 경선하다가. 그걸 딱 집어가지고 고발을 했다 딱 나오길래 가당치 않은 말이다. 가당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저 민주당 패거리들 이런 식으로 제가 공격을 했더니 그 댓글에 말이죠. 아유 한동훈 이제 또 편을 듭니까? 당대표 됐다고 편을 듭니까? 뭐 이런 댓글을 쓴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외적으로부터는 우리가 함께 딱 타이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 개진 토론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보수가 부족하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동훈이 말하는 치열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토론 이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들하고는 있을 때는 단호하게 보호를 하고 서로 딱 방벽을 치고 아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단결.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